강사님, 조직은요, 직면해야 돼요. 지적해야 되고요. 문제점을 정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명료하게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. 라고 말씀하세요. 저 완전 동의합니다. 여러분들의 후배가 이번 주에 3번이나 지각했어요. 월수금. 탄식이 나오죠. 관찰을 합니다. 지금 상대에 대해서,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관찰을 해요. 가로 열고, 가로 닫고. 강사님, 조직은요, 직면해야 돼요. 지적해야 되고요. 문제점을 정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명료하게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. 라고 말씀하세요. 저 완전 동의합니다. 완전 동의합니다. 그런데 비폭력적으로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. 비폭력적으로 대화한다라는 건 뭐냐면, 아, 그럼 또 돌려 말하는 거구나. 네 마음 이해해.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니?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, 저는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, 말의 내용을 수정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대화의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비폭력 대화는 더 정말 그 완전한 솔직함을 가지고 직언을 하는 겁니다. 다만 방식을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.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, 우리가 비폭력 대화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4가지 요소에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하나씩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, 첫 번째는 관찰을 합니다. 지금 상대에 대해서,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관찰을 해요. 가로 열고 객관적으로, 가로 닫고. 그렇죠? 객관적으로 관찰을 합니다. 그러면 이 관찰을 통해서 느낌이 느껴져요. 가로 열고 주관적으로, 가로 닫고. 그렇죠? 그래서 주관적인 내 느낌이 열받을 수도 있고, 아니면 허무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나 무시하나? 뭐 이런 감정들이 느껴질 수가 있죠. 그래서 객관적 관찰을 통해 주관적인 느낌을 받고, 이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기준과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. 이것이 어겨질 때 사람은 굉장히 느낌이 어때요? 불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지? 내가 진짜 필요로 하고 어떤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지? 라고 욕구를 들여다보고, 그리고 이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순서인 관찰에 좀 집중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던,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던 그날의 말, 표면적 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. 쉽지 않죠. 예, 하지만 떠올려 보고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만약에 여러분들의 후배가 이번 주에 3번이나 지각했어요. 월수금. 탄식이 나오죠. 월수금. 오늘은 금요일인데 월수금. 안 돼, 안 돼. 우리 F 팀장님도 그거는 안 돼. 그거는 안 돼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자, 어때요? 솔직히 감정이 완전 불편해지죠.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야, 너 이번 주 내내 늦냐? 너 군대 관리 안 해? 저 솔직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들은 후배는 진짜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어때요?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후배는 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느낄 것 같아요? 추측해 보건데. 네, 화요일, 목요일은 오히려 30분 일찍 왔는데 이런 마음들이 훅 실제로 그런 날은 내내는 아니고, 그쵸, 요즘. 네, 그쵸. 자, 그러면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까요? 평가가 섞이지 않고 객관적인 관찰로 우리가 후배와 면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럼 우리 첫 마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? 이번 주 너 내내 늦었네?를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? 객관적인. 이번 주 3번 지각했어. 그쵸. 역시 탁월하십니다. 맞습니다. 우리가 좀 더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, 너 원래 안 늦는 앤데 이번 주에 계속 늦으니까, 그쵸,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그것을 내가 답을 정하지 않고 타인에게, 그쵸, 물어보는 거죠. 왜? 이건 타인의 이슈이니까. 근데 놀랍게도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게 어려워요. 엄청 어렵습니다. 왜 이게 잘 안 될까요? 그리고 왜 이게 분리되는 게 중요할까요? 자, 만약에 홍길동 후배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요. 일을 안 하고요. 그래서 무임승차한다고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. 이 사실, 내가 느껴지는 이 평가가 섞인 관찰을 홍길동 후배에게 표현하는 순간 대화가 잘 되면 너무 다행인데,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? 이대로 이걸 다 전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반성해주면 참 감사하겠지만, 사실은 비판과 비난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대화의 장벽이 낮아지기보다는 더 대화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렇죠? 왜냐? 본인이 일을 안 한다고 인정하지
않을 수도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내가 느껴졌을 때 우리 후배가 일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가와 관찰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실 기반에서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. 회의에서 지각을 했다.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평가이지만 사실인 것처럼 내가 믿어져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본인의 생각임을 밝히고 진솔하게,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. 물론 내 생각이지만 너는 참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. 내 생각에는. 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. 자, 그러면 우리 탁월한 학습자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가와 관찰이 잘 분리가 되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이 중에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 몇 번일까요? 한번 보시고 2번. 혹시 중복해서 있다면 또 몇 번 있을까요? 6번.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9번. 9번. 역시 뭐 제가 오늘 강의 일찍 끝날 것 같아요. 자, 볼게요. 말씀 주셨던 것처럼 2번, 6번, 9번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이에요. 그런데 나머지 번호들을 볼까요? 우리가 사실 조직 안에서 일상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냥 표현들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상우 프로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냈다. 여기에서 어떤 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? 문장 중에? 이유 없이. 상우 프로는 이유가 엄청 있을 수도 있죠. 왜 있죠? 자, 민수주임은 말투가 공격적이다. 여기에서도 공격적이다.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호할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번, 6번, 9번이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이라고 했는데 우리 9번 같은 경우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까지는 관찰이지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? 걔가 회의 시간에 나한테 다 물어보는데 나한테만 안 물어보더라? 걔가 나 무시하잖아. 걔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니까? 라고 어때요? 뒤에 그렇게 평가가 붙게 되는 거죠. 붙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정말 분리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비폭력 대화에서 관찰을 잘 하는 게 이 비폭력 대화 저는 진짜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. 반 이상이라고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자, 시작!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 지성의 최대 형태.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. 네, 지성인인 여러분들, 이 정말 인간 지성의 최대 형태인 관찰로부터 시작한다면 비폭력 뒤에 쭉쭉쭉 진도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